네, 일부에서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글 보내주셨습니다. 별난 해병아찌 TV 쓰시는 분 유튜브 댓글로 권력자에 의해서 수사의 중립성 훼손되면 힘없는 시민들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최송화님, 경찰국이 생긴다는 건 일반 시민한테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기득권과 정치 세력에는 영향이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문자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6150 쓰시는 분. 경찰, 국민, 여당, 야당 모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면 이런 반발이 없었을 텐데요. 안타깝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해서 반영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맨 앞에 아스팔트님 한번 올려봐. 예, 아스팔트 마도로스님, 어우 멋있네요. 검찰 공화국에서 경찰 특별시까지 하겠다는 거죠. 네, 이런 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끝날 때쯤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유튜브에 우희힛 쓰시는 분님. 백운기 앵커 천하람 위원장 핑크색 셔츠 잘 어울리세요. 크크크. 감사한데요. 이런 거 올리시면 제가 매우 불리합니다. 아니, 더 화사하십니다. 앞부분에 그거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경찰이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한데 천하람 위원장 일단은 지금 이게 지금 행안부 산하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거잖아요. 네, 권고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받아들여져서 규칙 만들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네. 그 안에 이제 경찰의 반발이라든지 또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렴하는 절차가 있겠죠. 물론이죠. 특히 이제 아무래도 경찰청장과 협의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거쳐야 할 것 같고 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검수완박 국면에서 물론 이게 그 검수완박만큼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는 건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만은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변화라고 느끼실 수 있고 또 저희가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듯이 충분히 숙고의 기간, 검토의 기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의 반발 어느 정도나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네, 어쨌든 경찰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건 사실입니다. 청장직을 걸어라 지금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원래 그 행안부 쪽에서 나왔던 안보다는 훨씬 좀 수위가 좀 낮아진 안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실상 경찰국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해서 지휘 규칙을 제정하고 또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통제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선 경찰들은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구나 또 어떤 지역에 있는 경찰청에도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반발한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쪽이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신환 의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지난번보다 더 떨어져서 4.9%포인트 47.6. RN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50% 한번 반짝 넘어가고 계속 50% 못 넘어가요. 네네. 이제 정권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혹과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쨌든 입법으로서 그것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 더군다나 18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야당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다른 방식의 편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만하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꼼수처럼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회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인정하고 더 협치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송금주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입법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부령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치경찰제나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경찰에 비대해진 조직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입법으로서 보완이 돼 있다면 사실 이런 논의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경찰에 비대해진 권력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행안부가 이대로 해서 규칙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또 실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을 민주당이 만들 수도 있나요? 아마 못하게 하는 무언가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제지하는 법률까지 만드는 거는 뭐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라고 했지만 사실상 관철시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직으로 직진하셨을 때 우려됐던 문제들, 수사기관에 사실 거의 평생을 몸담았던 분의 한계, 이 정치 영역으로 잘 풀질 못하고 본인이 아는 부분에 너무 국정 운영에 방점을 많이 찍고 계신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저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봐야죠. 처벌해야 되지만 이게 1순위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물가, 정말 서민들, 시민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유가도 상승하면서 이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엄중하게 관리해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공공기관 뭐 월급을 토해내라. 이거 사실 현실성 있게 그리고 체감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런 와중에 경찰국 신설, 무슨 인사검증단을 법무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FBI를 방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한가해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 최소한 좀 정지하고 정말 시급한 1순위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정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항상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아,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예. 가슴이 막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뭐 한번 진행 상황을 이건 지켜보기로 하고 잠깐 그거 한번 살펴보죠. 천하람 위원장. 근데 네. 왜 검찰총장은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죠? 저도 뭐 정확하게 내부 사정을 뭐 100% 아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첫째로는 실제 그 마땅한 인물을 찾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그 사실 연수원 기수가 굉장히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에 뭐 인물을 적당한 인물을 이렇게 낙점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이제 검찰총장 임명을 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기다리다 보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기 이전에 빨리 검찰 조직을 추스리고 인사를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고려도 한 거 아닌가. 뭐 이건 그냥 제가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며칠째 임명을 안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검찰총장 임명하지 않은 거. 네.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옛날 전두환처럼 뭐 지금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역할 같이 하고 있다. 전두환이는 보안사령관 정보부장 같이 했죠. 지금 뭐 그런 식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총장 너무 임명 안 해요. 네, 넘어가시죠. 우리 이제 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또 국회에다가 책임을 미루는데 기본적으로 국회 원구성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가 없어요.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후보 추천위원회라도 구성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그 방대한 검찰 조직에 대해서 검찰 부장선까지 아마 이번 주에 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럼 대대적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은 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뭔가 수사 빨리 하게끔 빨리 시스템화 시키겠다는 의도 외에는 잘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박지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인사 한동훈 장관이 마음대로 하려고 총장 인선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데 오신환 의원 야당 이런 비판할 만하잖아요. 비판할 만하죠. 제가 봐선 뭐 비판받을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만 지금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구성도 안 하는 부분들
아까 현실적인 문제는 저 천하람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지금 그리고 검찰의 조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런 식으로. 그런데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어떤 추천을 받아야 될 대상을 임명하지 않고 그걸 패싱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근데 지금도 어찌 됐건 지금 검찰총장 인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내부의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대규모로 지금 단행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예. 검찰총장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왜 임명을 늦추고 있는 거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1인 2역을 맡기기 위해서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임무가 있죠. 아마 검찰총장 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시키고 싶었더라도. 그렇지만 사실상 공백에 두면 검찰총장 직을 수행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거죠. 제일 큰 게 검찰 인사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펼쳐지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전열을 정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인가. 이게 또 법령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검찰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청취할 대상 자체를 두지 않겠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원구성 물론 되고 있지 않아서 청문회 일정 잡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후보자 추천 인사위원회조차 가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이건 상당히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이제 검찰 라인을 다 구성해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수사를 담당할 부장까지 다 인선이 돼버리고 나면 총장이 새로 와도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식물총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떤 검찰총장 자리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이제 이번 대선을 거쳐서 이 자리가 엄청 중요한 자리구나 얼마나 이 생각이 중요한 자리냐면 되죠. 대통령이 되는 자리예요.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정부 정책을 구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가야지 자꾸 시행령으로 이렇게 우회하고 또는 총장은 뽑지 않고 그냥 법무부 장관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바람직하게 보겠습니까? 뭐 저도 검찰총장 인선이 빨리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뭐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시간을 가지고 또 뭐 중요한 인물들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사실 그게 법의 추천위원회 구성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한변협협회장 뭐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 어떤 좀 그 대상자가 좀 추려지면 뭐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법상으로는 지금 대검 차장이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 차장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뭐 이렇게 법 위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도 당연히 빨리 검찰총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 임명된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행보들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과거에 굉장히 법무행정부에서 소외돼 있었던 교정 관련해서 본인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인사정보관리단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과한 프레임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임명 안 하니까 검찰총장 얘기 나오고 검찰 얘기 나오고 또 경찰 권력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사 얘기 나오고 이러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편안해하고 법치보다는 정치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국민들이 대통령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수사 잘하는 나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는 아니었잖아요. 물론이죠. 예.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통령 본인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커멘트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워낙 또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정부 부처가 뭐 하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부처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뭐 기재부는 또 경제 관련해서, 국토부는 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저녁에 7시에 윤리위원회 국민힘 윤리위원회 열어서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한다고 하는데 천하람 위원장 네. 7시로 한 이유가 있나요, 저녁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분들 저녁 마음 편하게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윤리위원회에 있는 인사들이 다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일 외부위원들이 끝나고 뭐 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 네, 그런 거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뜻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쓴 글이 화제가 됐더군요. 한니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글을 어젯밤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결국 그에게도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로원 내의 정치 싸움이었던 것 아니었나. 망치와 모루도 전장에서나 쓰이는 것이지 안에 들어오면 뒤에서 찌르고 머리채 잡는 것 아니겠나. 여기서 그는 포에니 전쟁에서 명성을 떨쳤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죠. 한니발이 로마와 카르타고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카르타고군을 이끌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의 심장을 공격한 최고의 전략가인데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의 지구전에 말려 패배했지만 로마에서조차 한니발을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패전 후에 행정관에 취임한 한니발이 피폐해진 국가 재정을 복구하기 위해서 귀족들의 기득권을 철폐하는 내정 개혁을 단행하자 이에 반대하는 언론의 기득권 세력의 음모에 휘말려 결국 독주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 한니발을 떠올렸습니다. 오신환 의원, 네네. 본인이 그쳐지다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 이제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럽고 힘든 지금 상황을 맞이한 거죠. 이제 사실상 뭐 대선과 지선의 승리의 그 공이 뭐 이준석 대표에게 일정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다 승리로 이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부에서 지금 이런 권력 투쟁으로 비춰지는 뭐 모습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최근에 잠깐 방송에서 만났는데 본인은 굉장히 뭐 이렇게 태연한 듯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상당히 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시에 징계위원회가 뭐 당장 결정을 내릴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초미의 관심사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윤리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 당의 어떻게 운명도 좌지우지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천하람 위원장 역사 잘 아세요? 어떤 눈밝은 애청자께서 트윈스라는 그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네. 앵커님 한니발이 아니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겠지요 그러던데. 네, 그런가요? 제가 봐도 스키피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스키피오가 나이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네. 스키피오가 아마 그때 30살 중반의 나이에 한니발과 맞서가지고 끝내 이제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했고 그 승리해서 복귀한 이후에 또 원로원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은 면도 비슷해서 아마 느낌이 이게 뭐 한니발도 당연히 이제 그 역사의 영웅이고 뭐 양쪽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최연소 집정관을 지낸 스키피오의 본인을 빗댄 게 저는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누구를 생각하면서 또 쓴 글인가. 아무튼 이렇게들 다들 잘하시니까 잘못된 것은 또 고쳐야 되죠. 송금주 의원 보시기에 징계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제 국민의힘 사장이라서 제가 막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좀 답답합니다. 왜 굳이 지금 이 어쨌든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낸 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윤리위에서 그것도 본질적인 부분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것이 아니고 증거인이 교사라는 또 우회적인 약간 꼼수스러운 방식으로 이 대표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건지 민주당 내부 사정도 한심하지만 국민의힘도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미래 권력에 대한 또 현재 권력이 그 당을 장악하기 위한 그 세력 대결이라고 세력 봅니다. 대결. 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권력이 이기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당분간은 치명적인 아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권력입니까? 미래 권력입니까?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견제를 받는 거겠죠. 장현미 변호사 그쵸.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흑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진작에 흑화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선, 대선 승리 견인해낸데 저는 정말 큰 역할을 한 게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2030 뭐 남성 지지층이 좀 국한된다는 평가는 있지만 국민의힘의 눈길을 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는 이준석이라는 그 정치인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그것도 윤리위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굉장히 포괄적인 사유를 들어서 징계로 거의 당대표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는 징계 수위를 논의하겠다. 이게 또 애초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재빠르게 수습을 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 여러 기간을 질질 끌다가 지방선거 다 끝나고 거기에도 승리로 이 귀결이 된 상황에서 이 뭔가 축출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라면 이준석 대표 개인 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국면이 아니고 당연하게도 그 뒤에는 아주 담백하게 윤리위가 이 사안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윤심이라는 뒷배경이 없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장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제 경고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일단 당원권 정지가 된다면 사실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이게 당대표로서의 당원권을 행사 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다만 경고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경고를 내리는 근거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결국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근거 없이 뭐 예를 들면 징계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징계를 한 윤리위가 역풍을 맞고 이준석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의 결정은 어쨌든 정당 내부의 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법부의 뭐 이렇게 판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저는 정당 역사상 있지도 않은 당대표를 징계 회부하고 그걸 징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구태타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리고 당원 30조에 그 윤리위가 결정한 징계를 중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치킨 쿠폰 당첨자 발표할 시간도 놓쳐버렸는데 내일 두 분 뽑아서 해드릴게요. 오늘 하신 분도 포함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죠.